이번 이과의 주제는 yummy expression, 맛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는 생각해 볼 수 있니? 어떤 영어 표현을 음식에 대한 그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역시 음식에 대한 표현이죠. 음식에 대한 표현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너는 심지어 그런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침 식사, 식탁에서도. 예를 들어서 look at, 보아라, 봐봐라. 인기 있는 서양의 아침 식사인 에그 베네딕트를, 에그 베네딕트가 여기 있는데요. 지금 빵, 베이컨, 계란, 그리고 여기 이제 치즈, 소금도 뿌려져 있겠죠. 이 에그 베네딕트는 계란과 빵과 캐네디언 베이컨 그리고 소금, 때때로 치즈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알고 있나요? 하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 왔고요. 명사절 대신 뒷문장 완벽하겠죠? 주어가 여기 있죠? 동사 그것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삼형식으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치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요. 뒤에 바로 단수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치 ingredient, 물론 단수 취급하겠죠. 이치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of가 오고 그 다음 복수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의 각각은 역시 무슨 취급? 단수 취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대명사들도 한번 잘 보시고, 너는 알고 있니? 이 재료들의 각각이 그것 자신의 그 각각의 영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가지고 그 재료, 저희 각각의 재료들 뒤에 어떤 이야기를 가진 영어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한번 더 같이 알아보자. 제안이네요. 그래서 먼저 그녀는 얼굴에 계란을 가지고 있어. 계란이 묻었어. 라는 건데요. 이 표현이죠. expression. 근데 의미는 그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형식으로 지금 embarrassed가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형용사로 역할을 하는 것은 분사라고 하죠. 분사. 이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를 붙이거나, 현재 분사, 우리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 여기서는 당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녀는 굉장히 망신을 당했다. 그래서 계란 뒤에 있는 이야기, 오래전에 몇몇 관중들은 굉장히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response, 뭐뭐의 반응을 보이는 형용사입니다. 어디에 반응을 보였냐면 지금 연극의 공연에 굉장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물건들을 던졌는데 공연자에게 때때로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needless to say, 뒤에서 보이는 to be honest, 다 투부정사 독립부정사거든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해석상 필요한 거겠죠.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동명사 주어가 되겠네요. 단수 취급. 얼굴에 계란을 묻혔다는 것은 굉장히 당혹감을 준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사,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얼굴에 계란을 묻히는 것이 당혹스러워진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한테 당혹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번 조심하세요.
부정도치입니다. 문장 맨 앞에 never이라든지 not이라든지 부정의 의미가 쓰이는 이런 것들이 먼저 쓰였을 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가는데요. 원래의 문장은 the appearance, 계란을 얼굴에 묻힌 그 모습이 looked funny였겠죠. not only 써주면 되겠죠. 버들소가 있죠. 여기 얼굴에 계란을 묻힌 모습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지금 동사인데 그냥 도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됩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did를 썼겠죠. 그래서 그 얼굴에 계란을 묻힌 모습이 웃겼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계란을 묻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 공연하는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give a performance, 공연을 하다인데 여기서는 형편없는 공연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계란을 던질 수 없다. 무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던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egg on one's face to mean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여기서도 분사죠. 현재 분사. 뒤에 있는 situa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사건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면 제시의 공연은 어땠어? 물어보니까 독립부정사죠. 부사 당연히 honestly로 바꿀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얼굴에 계란을 묻혔어. 굉장히 형편없는 공연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인 자동차는 driverless,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인, 사람이 없는 무인 자동차는 최상급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뭐뭐 이래로 전치사죠. 여기서 분사입니다. 잘려진 빵, 잘려진 빵 이래로 수동이 되겠죠.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잘려진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의미는 무엇이냐? 무인 자동차는 놀라운 발명품이다. 그래서 빵이라는 이야기 뒤에 있는 빵이라는 것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비록 빵이 현재 완료입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먹이다 이런 뜻이죠. 인류를 3만 년 이상 먹여 살렸지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not only 도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서 it은 대명사입니다. 빵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산업혁명이 되기까지. 그러면 이 말은 산업혁명이 되기까지 대량 생산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되어서 대량 생산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전에는 집에서 먹을 만큼만 빵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야 대량 생산되었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it is 때 강조 구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니까 it was 때 강조 구문에 넣어서 절대 아니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을 강조해주면 되겠죠. 지금 it, that 하고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게 it was mass produced 이렇게 쓰였겠죠. 근데 강조라는 건 우리가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생략을 해버리면 뭐가 남냐? Not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부정도치가 일어나면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준다. It was mass produced.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왜 그냥 주어 동사를 바꿔줬냐? do, does, did를 쓰지 않았냐? 비동사일 경우는 그냥 바꿔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문장을 외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it is 때 강조 구문으로 우리가 강조에는 동사 강조가 있거든요. 동사 강조 do, does, did도 있지만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강조해주는 it is 때 강조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사구 앞에 이제 낫이 들어갔죠. 여기 있던 낫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정말로 대량 생산 안 됐어? 누군가를 추궁했을 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대량 생산 절대 아니에요. 산업혁명까지는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낫이 같이 가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가줍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강조 구문을 빼면 나던틸 구문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뒷문장 바로 해볼게요. After 뭐한 후에도 산업혁명이 가지고 왔습니다. 편의함, 그렇죠? 편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빵을 저녁 식탁으로 가지고 온 후에도 사람들은 그 빵을 셀 수 없는 명사죠. 빵을 손으로 잘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석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오토 프레데릭 로웨더라는 사람은 아이와 출신인 오토 프레데릭이 발명했습니다. 첫 번째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스모킹맨 이랬을 때는 분사 역할을 하겠죠. 맨을 꾸며주니까. 스모킹 룸은 어떤가요? 담배 피는 방은 말이 안 되죠. 즉 이 말은 룸인데 뭘 하기 위한 곳이냐? 따로 흡연을 하기 위한 곳이다 라고 해서 흡연실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르고 있는 기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기계인데 뭘 하기 위한? 빵을 자르기 위한. 그래서 이 ing는 동명사처럼 쓰인 거죠. 첫 번째로 빵을 자르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어떻게 했다?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put something into service는 뭐뭐를 사용하기 시작하다로 알아두세요. 1928년에 역시 다 시제가 과거가 되겠죠. 시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몇몇의 제빵 회사들이 그 기계를 사용했고 광고했습니다. 잘려진 빵을 뭐로써? 가장 위대한 전진으로서 뭐 하는 데 있어서 베이킹 산업에서 제빵계에서 이유로 어떤 이유로? 빵이 포장된 이유로. 여기서의 since는 접속사로 쓰였네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빵이 포장된 이유로 제빵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진으로서 잘려진 빵을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표현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는 was coined. 동사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coin이라는 동사는 동전이 아니라 동사로 어떤 어구를 새로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럼 만들어졌습니다. 그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언급하기 위해서? 놀라운 발명품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riverless car? 무인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It is the greatest thing.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지. Since sliced bread, 잘려진 빵 이후로 아주 놀라운 발명품이지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베이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who brings home? 누가 집에 베이컨을 가지고 올까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누가 너의 집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100년도에 살고 있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은 each other는 서로가 되겠죠. 둘이.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한번 체크해 봅시다. 너무 사랑해서 뒤에 완벽하겠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결과가 되겠죠.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한 신부가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의 베이컨을 약간의 베이컨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죠. 이렇게입니다. 동사가 뒤에 있고요. 1년 하고도 하루 동안 전치사죠. 동안 서로 싸우지 않은 커플들은 또한 베이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ward가 아까 사형식이었잖아요. 아이오에게 디오를 주다 수동태로 만들면 아이오 입장에서는 받았다 be awarded 그리고 디오가 내려간 형태입니다. 수동태여도 뒤에 목적어가 보일 수 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사형식인 경우에 베이컨이 여기서는 이유가 되겠죠. 베이컨이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엔 비쌌기 때문에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온다 라는 표현은 take on 체크해놓고 어떤 의미를 가지다, 어떤 직책을 떠맡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assume, 가정하다 말고 둘 다 떠맡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직책을 떠맡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뜻인데 그때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냐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일 수 있냐, 누가 너희 집에 베이컨을 가지고 와? 그러면 보스 뒤에 복수명사 들어가겠죠. 부모님 두 분 다 대신 받아주고 있겠죠. 베이컨을 집으로 가지고 와. 아빠는 선생님이고 엄마는 변호사이셔. 그 다음 이제 치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회사의 아주 큰 치즈야. 의미는 아빠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어디에서? 이 회사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치즈라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표현은 즉 빅치즈라는 이 빅치즈 most likely came from 어디서 왔다. 이 표현은 어디서 왔냐면요. 아마도 미국에서 20세기 초반에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가 되겠죠. 부사 역할하는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가주어 진주어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는 치즈 덩어리입니다. 치즈 셀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질명사 배울 때 a slice of cheese, two slices of cheese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선 a big wheel of cheese라는 건 치즈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치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했습니다.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어디에서? 때때로 대규모의 공공행사에서 전시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관습이었습니다가 의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즈는 would be cut up 이거든요. 수동태가 되겠죠. 미래 과거가 되겠죠. 의식적으로 썰려지곤 했습니다.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1911년에 미국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큰 치즈를 잘랐습니다. 어디에서? 시카고의 한 이벤트에서. 점차적으로 그 표현은 the big cheese라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냐? 사람에 대한 의미인데 어떤 사람이냐? 오브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요. 추상명사는 잡을 수 없는 명사죠. 우리가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가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인데요. 오브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여기서는 powerful 그리고 importance라는 추상명사가 왔기 때문에 important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무엇을 하시니? 그랬더니 너 몰랐어? 그는
이 회사에서 굉장히 큰 치지야라는 건 힘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남았죠. 들어라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목적어로 쓰였네요. 소금을 쳐서, 우리 소금도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푼풀 물질명사 할 때 이렇게도 썼었죠. 뭐, 소금 한 스푼. 근데 여기서는 grain, 소금 한 알 정도가 되겠죠. 믿지 말아라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졌습니다. 앞에 명사 꾸며주는. 소금 뒤에 있는 이야기 봐볼게요. 오래전에 어떤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냐? 독살 당하는 겁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동명사 수동이거든요. 빙 PP죠. 독살시키는 게 아니라 독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적에 의해서 독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죠. 독에 대항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치료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료법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72개의 재료, 무엇을 포함해서 나뭇잎과 견과류를 포함해서 72개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법 마지막 구절에는 그가 썼습니다. 무엇이라고? With a grain of salt라고 썼습니다. 그 구절은,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인기 있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가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약간의 소금이 굉장히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전치사죠. 독살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동명사고 동명사 수동을 썼네요. 독살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재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나중에 그 표현은 그래서 take something, 미안합니다.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 라는 그 표현은 캠프가 뭐뭐 하게 되다죠.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의심이 도와줄 수 있다. 보호하는데 독살당하는 것을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죠. 잘못된, 그리고 잘못 이끄는 정보로부터 독살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미닝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만 뒷문장이 어때요? 완벽하죠. 도와준다, 보호해주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o protect 써도 되죠. 목적으로. 완벽히 있기 때문에 얘는 동격입니다. 동격의 정의를 쓰자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가 싶지만 뒷문장이 어떨 때 완벽하다라고 하면 동격의 의미가 되겠죠. 즉 어떤 의미? 약간의 의심이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독살당한다가 중독되는 거죠. 어떤 정보 잘못되고 너를 잘못 이끄는 정보로부터 중독되는 것을 도와준다. 나는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야 돼. 뭘 가지고?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의 소금을 가지고 들어라는 게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2에 대한 이야기고, 야미 익스프레션. 중요한 것들 아까 제가 나돈니 도치 있었죠.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던틸 도치까지도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 동명사 분사 있었고 동명사 수동까지. 그래서 중요한 문법적 사항들은 꼭 다시 체크를 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